여러분, 최근 뉴스나 주변에서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들리시죠? 수십 년 된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이 재건축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과연 왜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재건축의 복잡한 퍼즐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 정책과 규제의 변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부 정책과 규제의 변화입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넘어 도시 계획과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들이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거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면제 기준을 높이는 등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까다로워진 규제들도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 기준이나 층간 소음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변화지만 동시에 건설 비용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이주비 대출이 가계대출로 분류되면서 대출 규제를 받게 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규제의 변화가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치솟는 경제적 비용. 두 번째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유. 바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제적 비용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비용을 삼중고라고 부르는데요. 첫째, 건축 자재비가 폭등했습니다.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축 자재 가격이 몇 년 사이 상상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 공급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이 비용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둘째, 인건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물론 전문 기술 인력의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금리 인상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초기부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이 대출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공사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인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자 갈등과 늘어나는 주민 부담. 세 번째 이유는 재건축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원, 세입자, 시공사, 정부, 심지어 주변 상가 소유주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은 바로 조합원 내부의 분담금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돈, 즉 분담금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계 주공 5단지 같은 곳은 분담금이 급증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대표적인 사례죠. 또한 이주 문제도 큰 갈등의 원인입니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수천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하게 되면 주변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조합원들도 마땅한 임시 거처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일기 신도시의 이주 대책 무산 같은 사례들은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상충하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기술적 난이도. 네 번째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기술적 난이도입니다. 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전체의 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화된 도시계획 지침과 환경 영향 평가는 피할 수 없는 허들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일조권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해서 높이 제한이 생기거나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추가되면서 설계 변경과 비용 증가를 야기합니다.
또한 낡은 아파트의 기술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성면 같은 유해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철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집안 문제나 예상치 못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새 아파트는 대부분 과거보다 훨씬 고층으로 지어지는데 고층 건물은 그만큼 설계와 시공에서 훨씬 더 높은 기술력과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복잡한 집안 위에서 수십 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상당한 도전인 셈이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 마지막 5번째는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 당시의 시장 상황과 완공 시점의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왔죠. 이런 시기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고 분양가도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는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는데 이는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국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재건축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투자 매력을 반감시켜 사업 진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5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정부 규제의 복잡성, 치솟는 경제적 비용, 첨예한 이해관계자 갈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기술적 난이도, 그리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도시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시공사와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